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골라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최근에는 그 어떤 분야 못지않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 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 방향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이 많은 분야를 총괄하고 계신 수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우리 광주 출신이시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인가요? 네.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대표를 했죠. 대표를 맡으셨고, 그리고 장관이 되셔서 처음으로 광주에 오셔서 지금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광주 시민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족한 제가 또 문화체육관광 이제 이 분야에 또 장관이 되어서 또 고향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해서 그래도 역시 고향에서 나온 장관이 일을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아시는 분들은 문화 정책의 정통 관료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박양호 장관이 생각하는 문화 정책의 철학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글쎄요, 문화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네, 국가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보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문화예술 하면은 그게 밥 먹여주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밥도 먹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저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자료에 보니까 만약 시간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네. 여행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체험하거나 관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체험하는 거나 관람하는 거. 이런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국민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네.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문화다. 또 그런 반면에 이제는 문화가 또 밥 먹여준다. 이 얘기는 벌써 문화 산업만 해도 이제 금년에 이제 곧 12월이 갑니다마는 한 125조 정도의 매출 시장이 있고 문화산업의 그렇습니다. 매출 규모가요. 그리고 12조 정도의 또 수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체육 관광까지 합하면은 한 240조 정도 규모의 그런 또 큰 시장이 돼 있고 또 한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산업이 한류인데 이 한류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문화산업 한류가 $100 수출이 되면은 우리 소비재들, 그러니까 제조업이 $248가 수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만이 아니고 이 다른 산업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정말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효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 들어보니 뭔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근간 속에 그다음에 뭔가 먹고 살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관장하시는 분야가 참 많으시잖아요. 문화, 체육, 관광 네. 각각 하나하나 딱 장관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분야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는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한 5개 장관들이 네. 하는 것을 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종교 문제, 네. 또 미디어, 언론 신문이나 분야. 네. 또 방송, 뭐 콘텐츠 분야, 또 국정 홍보, 우리 소통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또 옛날에 국정 홍보처였죠. 그 네. 기능도 저희들이 또 가져와서 함께 하고 있고, 또 해외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또 해외에 또 홍보하는 또 그런 또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또 알리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분야를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개 장관이 하는 역할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네. 문화정책인데요. 네. 우리 문화의 저력을 얘기할 때 뭐 먼저 영화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영화 기생충 영화 그렇습니다. 같은 건 깐네 세계적으로 영화제. 화제가 됐고 올해가 한국 영화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의 저력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한국 영화의 저력은 콘텐츠죠. 네. 그러니까 그 우선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고 네. 정말 유능한 그 영화 감독들이 있었고 또 좋은 요 배우들이 있어서 그것이 전부 다 삼일체가 됐고요. 그런데다가 또 영화 관객이 없으면 의미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또 영화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영화 강국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객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얘기가 나온 거죠. 관객 입장에서는 좀 여러 영화를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네. 말 그대로 배급하는 공급하는 쪽이 전체를 독과점하면서 네.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 소비자가 그런 불편을 갖게 하는 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책 어떻게 되십니까? 흔히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스크린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유로운 이런 시장에서 뭐 스크린을 뭐 몇 퍼센트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이 결국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네, 구멍가게처럼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관객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보호해 주는 것이 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 관람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저녁 11시까지 네. 이 주 관람 시간대에 한 영화가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만들어서 네. 지금 그 법이 이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요새 이제 국회가 하도 이렇게 그렇죠.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 열리면은 바로 아마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스크린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스크린 상한제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산업으로 게임 산업을 장관님께도 강조하셨고 네, 그렇죠. 네. 규모 발전 가능성 굉장히 큽니까? 저희 시청자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이라는 거에 생각이 여러 가지 존재하잖아요.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큽니까? 예, 게임은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우리 일반적인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게임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너무 과몰입이 되면은 그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몰입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은 정말 귀중한 문화산업으로서 작년에만 해도 우리 매출이 14조에 육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국에 수출해서 얻어지는 흑자가 7조 3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의 8.8% 게임이라고 하는 한 요 네.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산업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8.8%라고 한다면 예. 우리 광주 지역에도 뭐 AI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네.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사실 AI나 앞으로 그런 인공지능의 여러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것은 게임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네. 수도권에 네. 문화가 아무래도 집중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이 아닌 쪽에 사는 분들은 항상 불균형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 또한 해소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네.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중요한 문화 정책의 하나죠. 네. 문화 정책에서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시켜 주는 것.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화 정책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이 골고루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통계를 보니까 문화예술 관람률이 대도시가 85.2%, 네. 그다음에 읍면 지역이 71.7%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격차가 큰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격차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수치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훨씬 이른바 이제 좋은 또는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시골 지역 또는 지역 또 지방에 내려갈수록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 지방 문화 또는 지방 관광, 지방 스포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것을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자의 우리 단체에서도 정말 이것이 내일이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다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정책화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또 문화, 예술, 체육, 관광 활동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도움 없더라도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해보자. 하다가 이건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정부에다가 지방정부는 또 중앙정부에 이렇게 서로 이 세 주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문화의 수도권 편중을 이제 완화시키고 우리 국가 전체가 골고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광주에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횟수를 보니까 2004년에 시작돼서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기간으로 보면은 20년 사업이던데 80%가 지났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계획의 80%가 완성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16년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네.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고 네. 그다음에 지난 정부 10년 동안은 사실 많이 진척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또 아무래도 의견들이 좀 달라서 또 이게 지연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원래 계획들을 더 빨리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까지 우리가 5조 3천억을 투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국비가 2조 8천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8천억, 그리고 민자가 1조 7천억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국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0%가 다 투입이 됐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 같은 경우가 16.3%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자 같은 경우는 이제 4.6%밖에 아직 못했어요. 이제 중앙정부 주도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은 지방정부도 그리고 민자에서도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특히 또 올해만 해도 좀 여러 귀한 사업들이 문화 전당뿐만 아니고 이제 요 5대 권역별로 또 다양한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그야말로 광주 전체를 그 문화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만 좀 덜렁 남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남은 4년 동안 앞으로 계획 완성할 수 있을까? 4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4년 동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걸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예산도 확보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꽤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광주광역시에 이제 의지는 있지만 또 재정 자체가 그렇게 네.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중앙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비를 또 많이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중물 이상의 수준이 되는 큰 액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100%가 된다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지난 16년에 비해서는 훨씬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것만은 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이제 문화전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전당은 네. 전 문화전당대로 계속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이제 5대 권역에 대해서 네.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될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광주 CGI 센터, 그다음에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네. 또 이것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네. 또 실감 콘텐츠 큐브나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제 정말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더 대폭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문화전당 이제 교류권, 문화전당 주변에 있는 그쪽에는 사직공원 내에 상설 공연장을 이제 내년부터 23년까지 200억 아마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들여서 조성하고 또 계절별로 여러 또 음악 축제나 이런 공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융화문화과학관에는 이제 실감 콘텐츠를 관광과 접목시켜서 이른바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여러 이제 문화역, 그러니까 역을 문화역으로 만들고 그것을 아시아 스마트 관광 로드라는 사업 이름으로 또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것만 해도 20년에서 내년부터 23년까지 총 또 218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저 광주 비엔날레가 있는 그쪽 지역이 이제 시각 미디어 문화권이죠. 증회공원 쪽. 거기에는 내년부터 23년까지 총 19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아시아 예술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네네. 또 그 주변을 또 문화지구로 이제 문화지역으로 또 정비하는 예산들이 또 추가로 또 내년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 문화권에는 이제 역시 문화기술과 융합된 여러 콘텐츠들이 이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아시아의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융합된 콘텐츠를 또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또 활발하게 진행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광주 이른바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재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재도약을 한다. 뭐 말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 문화전당이라는 곳이 가운데 하나 있고 네. 그 5개의 권역으로 된 곳에서 광주 곳곳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게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첫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문화로서 돈을 벌고 문화로서 네.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된 도시 광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그 초창기 때 의혹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정책 의지에 비해서는 지난 10년 전 정부 때 많이 진척이 되지를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중에서 전당 쪽은 저는 이제 한 50%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네. 나머지 지역은 보시다시피 한 지금 뭐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현상이 그런 것이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중앙 정부가 해야 될 몫은 거의 가까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 정부나 민자유치 이쪽도 가속화시켜야 될 단계다. 그래서 우선 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요 5대 권역별로 그 사업비들을 투입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네.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아마 장관님 오셨으니까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춤한 것들도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아니, 그보다 문재인- 더 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보다 훨씬 더 해야죠. 네, 그런 기대와 네. 얘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재무님께서. 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 그러니까 기지라는 게 이제 말씀 들어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지난달에 이제 개관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장관님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대보다 네, 저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뭔 얘기요 하실지 모르지만 네, 저는 기대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 그래서 100점 이상, 150점을 주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나갈 네, 전체적인 이른바 로드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한 50% 정도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건립이 되어진 것,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거쳐서 건립이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이 한 25%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해온 거지 않습니까? 지난 4년까지 그런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 과정이 한 25%가 된 거죠. 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네, 네, 결국은 이제 좋은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네.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 국제적으로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느냐. 이 작업이 이제 25%. 그다음에 마지막은 당연히 이제 브랜드화가 되고 정말 많은 그 여기서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그램들, 작품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네, 구름처럼 많은 관객. 그러니까 광주, 전남 시민, 도민뿐만 아니고 네. 전국적인 것.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런 정말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여정을 따지면 한 중간쯤 왔다. 이제 앞으로 나머지 50%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반환점쯤 왔으니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아시아 문화전당 하면 계속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원화된 주체, 운영 주체 예, 예.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황이 그러니까요. 202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 네, 이제 4월 달이 되면 네, 이 평가를,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됐는가 네, 평가한 후에는 이제 전부 위탁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 아시아문화원 자체가 완벽하게 그것을 이제 위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 또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일단은 이제 국가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일단은 국립으로 저렇게 국가기관으로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제 여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그 법안을 이제 우리 국회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발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의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 기관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정말 자율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갈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의 취지이기도 하고.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시민 또 우리 도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광주 비엔날레 대표로 네. 했을 때 네, 네. 아니 그렇게 되면 특수법인, 법정법인으로 만들면 혹시 정부에서 이게 예산도 줄이고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이 법정법인은 어차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게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그 법인이 되더라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장을 임명하는 것이고 정부가 또 예산을 투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정부의 재정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아시아문화원 자체가 온전히 위탁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원 체제로 가고 네. 그렇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네. 통합된 형태로 가야 힘을 받고 잘 될 것인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네. 이제 이원 체제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관된 하나의 기관이 정말로 그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고 하는 것이고 다만 정부의 지원은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 산하의 법정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걸 지원할 또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뜻을 알겠고요. 전당장은 계속 공석인데 이 문제도 같이 연동돼 어떻게 이거 문제는 언제까지 공석인 상태로 됩니까? 사실 이제 법에 의하면은 네, 이제 내년 4월 달에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체제에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당장 지금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4월 달 관련 법 개정이든 아니면 어떻든가 4월이 넘어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전당장을 또 임명을 해서 지금 전당장 직무대리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도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니까 직무대리 이 체제에 대해서 네. 내년에 하여튼 가능하면 4월 이후에 저희들이 전당장을 이렇게 임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면 여러 개, 뭐 5개 관인가요? 있는데 그 예. 중에서 민주평화교류원이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복원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춘인단 네.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미 계획들, 뭐 설계, 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건축하는 것 모든 이 로드맵을 가지고 또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이걸 처음 설계할 당시에 민주평화교류원은 뭐랄까요? 아시아의 민주인권 평화를 전파하는 또 그동안의 가치를 모으는 이런 그 민주인권에 대한 어떤 정보의 장 같은 곳의 기능, 이 기능은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또 옮기는 겁니까? 거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서 녹여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녹여낸다. 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여기서 다 우리가 품어서 네. 이제 복원하고 그 기능들도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어떻든 이제 거기에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흔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여러 유관 단체들, 시민단체 또 관계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고 네. 또 저분들은 이렇고 이 단체는 이렇고 저 단체는 그러실 그렇고 것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보건 우리 추진 단장이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제 고향에 와서 가장 실질적으로
요 복원하는 그 일 자체도 힘든데 이제 그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복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의견들이 일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스려서 그래도 최적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어서 제가 오면서도 아까도 참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 우리 전남도민 그리고 유관단체 여러분들 정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그중에 최적의 대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의 일치를 좀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견의 일치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지면 서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또 서로 용납해 주시고 그래야만 또 이 일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 비엔날레 대표를 맡으셨지 않습니까? 올해가 광주 비엔날레가 13회째를 맞는데 아시아 문화 전당과 함께 광주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개선돼야 할 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대표가 네. 현재 대표가 있는데 네. 또 장관이 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다만 네. 그래도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지금 비엔날레로 네. 컸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전직 대표이자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저희 소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해공원 그 부근을 아시아 예술 정원으로 정말 조성을 하고 또 비엔날레 주변 요 지역도 과연 비엔날레 열리는 그런 장소다 할 정도로 주변을 좀 정비하는 것 그런 데다 예산을 투여해서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K-팝이나 한류 중심이 요즘 대중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8년, 16년 전에 문화전당에 대한 설계라든가 광주 문화중심 도시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시점을 좀 반영하는 건 대중문화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힘이고 부가가치고 그렇다면 그런 반영한 기반이나 시설이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모든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수용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시아문화전당도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공연장도 옛날에 클래식한 것처럼 그렇게 다 짓지 않고 좀 가변적인 것으로 지었던 것도 이런 것을 저는 수용하라는 저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의 전당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5대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성사업 중에서도 네네. 이제는 그런 대중문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세부 사업에서는 조정이 돼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것이 지난 10월인가요? 우리 아시아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의도 열리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늘 이제 물어보는 것이 한류, 문화산업 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도 좀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하겠지만 네. 그래도 조성 사업에 물론 정부가 많은 돈을 들이지만 그래도 주체는 저는 광주 시민들과 광주 광역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우리 주체들에서도 정말 이제는 또 한류든 또 아시아의 문화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좀 개발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한아세안 지난번에 문화장관 회의 때 한 20개가 넘는 이제 합의 사항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에 한아세안 영화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네. 왜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있는데 네. 이 시각 예술에 대한 기구를 설립하자는 그 얘기가 없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광주의 한아세안 시각 예술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자. 네. 시각 예술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만이 아니고 실제로 조각만이 아니고 설치 미술 나가서는 영상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적이잖아요.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시안과 관계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광주에 집약이 되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요 중심 도시로 명명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저는 취지라고 보거든요. 대중문화를 여쭤본 게 시민들이 문화라는 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문화에 대한 것에 격리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뭐 송가인 하면 뭐 트로트 열풍 불고. 저도 열심히 여기 광주 오면서 네.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송가인 씨가 광주 예고를 나오고 또 대학에서는 또 판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류 어떤 그런 것들 흐름 속에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들을 뭐랄까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새롭게 좀 해석해서 해볼 건 없을까? 그래서 그런지 광주시에서 광주에 국립국악원 유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 지역에서 국악원 이제 일종의 분원 같은 것이죠. 지방 네, 네. 국악원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지역에다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연구가 될 건데 아마 지역적인 아마 이렇게 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어떻든 용역이 끝나봐야 알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네. 체육정책 여쭙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시니까요. 예, 일본에서 열리는 그 내년 도쿄올림픽 국민들이 관심 많은 건 일본에 관련된 걱정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예. 뭐 안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뭐 네. 기본적으로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선수들 그다음에 혹시 우리 이제 그 임원단들 그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우리 선수촌에 들어온다거나 네. 또 거기에 이제 야구장이 또 가까운 곳에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IOC 또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네. 거기에 대해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를 하고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또 강력한 그런 의견들을 수없이 표명을 해왔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그쪽 문화 담당 장관을 만나서 회의를 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할 거고요.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이제 그 조사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네네. 그것을 우리 정부의 네. 유관 기관들과 함께 네. 이제 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올림픽 말고 이제 2032년 정부 차원에서는 203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죠. 네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도 이제 IOC 위원장 그리고 남과 북의 또 체육 장관들이 이미 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공동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협의할 것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남북 관계는 그래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저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요 2032년 공동올림픽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 그다음 우리 대한체육회, 또 통일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우리 당국 간에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뭐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체육교류 이런 게 뭐랄까요, 뭐 분위기를 다시 상쇄시키는 데 도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문화뿐만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DMZ 관광 같은 것도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뭐 소강 상태에 있고 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네. 또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교류, 이거는 뭐 내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 뭐 탁구 대회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 뭐 등등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스포츠 행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또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 관계 호전되는 상태에 따라서 아마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금강산 관광도 장관님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단한 많은 문제를 맡고 계신데 관광 정책으로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상도 받았습니다. 아 예. 그쪽 상을 드렸습니다. 예, 상을 주셨군요. 예.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인데 한국이 처음이건 다음에 오건 대부분이 수도권에 그렇습니다. 머무르다 가고 말 그대로 광주 전남은 모르지인 것 네. 같습니다. 이런 지방의 관광 활성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아마 외래 관광객이 네. 들어오는 게 네. 한 1,740만 명쯤 될 것 같아요. 1,740만. 40만 명. 네. 그러니까 한알령이다 또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역대 가장 많은 외래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수도권의 한 80% 정도를 보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나 부산 쪽이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네. 앞으로 2천만 그다음에 3천만 4천만 시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 관광을 살려야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저희가 네. 치렀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네. 지역 관광 활성화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지방 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방 공항을 예.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이 관광 콘텐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이 지방 공항 또는 KTX 이런 역들과 연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교통 문제, 그다음에 비자 문제, 면세 문제. 그래서 이런 세세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집행에 지금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도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항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광주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모항공항 이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항공항을 비롯해서 네.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5개의 지방공항 물론 저쪽 제주 일단 서울은 이제 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신규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특별히 이제 인바운드 쪽에 그것이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신규 노선도 확보를 해주고 또 국내 공항이라더라도 부정기 편 같은 것은 또 국제 또 항공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공항들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국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고 또 비자 문제도 또 복수 비자를 또 만들어주는 문제 또 공항 안에다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는 문제 또 공항에서 또는 KTX 역에서 관광지까지 가는 네. 교통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만들어주는 거나 또는 순회버스 또는 시티투어 또 관광택시 이런 다각적인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네. 지방자치단체 협조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또 관광 업체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사실 그 효과는 반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로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콘텐츠도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공이나 교통 문제는 연계시켜주는 문제지요. 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네. 지방에 볼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른바 고유한 문화를 간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유성이죠. 그리고는 청결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친절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이것이 앞에 것은 손에 잡히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손에 안 잡히는 어떤 콘텐츠예요. 친절 같은 것도. 근데 저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공항과 KTX역과 연계시키느냐. 그 작업을 또 우리 지자체들과 관광업체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관광 거점 도시를 이제 내년 초에 4개를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합니다. 아 선정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거점 도시를. 예, 전남 지역 되면 어떤 효과, 어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이- 대해서 예. 관광 인프라 만드는 것도 해주고 네. 홍보 마케팅도 해주고 그야말로 여러 측면에서 이제 대폭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 지자체 장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제가 뵀지만은 우리 광주 지역에 또 전남 지역에 관광 급전 도시가 되도록 좀 지원해달라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관객 단체 장님들, 지자체 장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관심이 그만큼 많습니다. 아마 전남 지역에서도 지금 두 군데가 이제 걸러져서 1차 통과를 했지요. 그래서 전체 4개를 하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 간의 뭐랄까요 협력과 연계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게 뭐 각각 또 관광 중요하다니까 각각 관광재단 만들고 공항 문제는 서로 또 협력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뭐랄까요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테마 10선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에서 그걸 지정해서 해 나가는 것도 네. 테마 10선이 몇 개의 이렇게 시군들하고 연계돼서 그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협의해서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내 지역만이 아니고 물론 내 지역에 특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서로 함께 있을 때 훨씬 관광은 효과가 큽니다. 네. 서로 잘 아마 시도지사님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도지사님께서 이 말을 꼭 듣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이 5.18 40년입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도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 아마 저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네. 우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대해서는 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만 하더라도 우선 문화의 전당에서 내년도 관련 행사가 16개 행사에 한 39억, 한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공연만 해도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비롯해서 4개, 전시, 새로운 아시아 평화의 연대 등 한 6개 등등해서 네, 네. 11개 행사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16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아시죠? 네네. 예, 그 광화문 바로 앞에 네. 거기에서도 우리 5.18 40주년 특별전을 계획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네. 아마 다른 부처도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시도민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또 이 말을 좀 못한 것 같다 남은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우선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문화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저는 효녀다,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말 이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문화예술가들이 정말 자유롭게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창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고 또 복지 문제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업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부요, 국가경제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광주 또 전남 우리 시민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더 많은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이 광주 전남 지역이 문화체육 관광 이 분야에 있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바람과 의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김낙곤의 시사 분석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골라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새로운 한 해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년 첫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you can be the greatest, you can be the best, you can be the King Kong banging on your chest. You could beat the world, you could beat the war. You could talk to God, go banging on his door. You can throw your hands up, you can beat the clock. You can move a mountain, you can break rocks.